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21강의 주제는 일관성이란 꾸준함, 성실함이다 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일관성이라는 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관성이란 단순히 꾸준함이나 성실함을 넘어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철저한 실행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인 김민수 선생님은 대학 교수로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특히 어느 시점부터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의적 사고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내 낡은 시스템, 보수적인 분위기, 그리고 여러 행정적 장애물이 그분의 계획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께서는 그 목표를 마음속에 선명한 영상으로 그리며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 믿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교육 자료를 연구하고 교수법을 혁신하며 실천에 집중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은 과감히 내려놓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데에만 전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수없이 찾아왔지만 그분은 그것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매진했습니다. 주변의 비판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관된 노력을 이어간 결과 몇 년 만에 교육 현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창의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다른 대학에서도 김민수 선생님의 교수법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선생님의 삶은 일관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그려내고 흔들림 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실행하는 자세만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계획대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가장 확실한 성공의 지름길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인 김현주 선생님께서는 환경운동가로서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계십니다. 10년 전 어느 작은 도시의 폐기물 처리 문제에 주목하셨지만 초기에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행정의 소극적 태도로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마음속에 깨끗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뚜렷한 영상을 그리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 환경교육, 자원봉사 조직의 꾸준한 확장,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모든 과정은 철저한 계획 아래 흔들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길에 두려움이나 의심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꾸준한 실행과 확고한 믿음만이 성공을 부른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에는 마을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폐기물 재활용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친환경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김현주 선생님의 성실한 행보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큰 숲을 만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이처럼 일관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신념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표 역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철저히 실행에 옮기실 때 가장 빛날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조금씩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그 꾸준한 노력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멋진 결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두 분 선생님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며 일관성을 지키면 결국 원하는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한 여정을 믿고 그 길을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일관된 발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결국 성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꾸준히 성실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다면 일관된 노력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십시오. 언젠가는 그 길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22강의 주제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박정희 선생님입니다. 철학자로서 평생을 사람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교육 현장에서 후학들을 지도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 총장으로 자리하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최고가 되려는 욕심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항상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태도는 선생님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을 힘차게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자는 말씀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 모두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은 현실에서 여러 도전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 되었고 결국 많은 이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삶은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품고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사회복지사이신 이성민 선생님입니다. 이성민 선생님께서는 오랜 시간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탄한 길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자원도 지원도 부족했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좌절과 고난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한결같은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면 그 마음이 작지만 따뜻한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숲을 이룰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은 단지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매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진심으로 소통하신 결과였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면서도 의지와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 꾸준한 믿음과 성실함 덕분에 지역사회는 점차 변화를 맞이했고 많은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했는지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깨닫게 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난관 앞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결국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세상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빛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만드는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오늘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23강의 주제는 위대한 동반자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위대한 동반자란 주제로 두 분의 삶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성찰을 통해 조직과 자신을 성장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김태준 대표님입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국내 중견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이십니다. 한때는 급변하는 시장과 경쟁 앞에서 분주하게 서두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대표님은 매일 아침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은 그의 경영 철학에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김 대표님의 표정은 늘 미소로 가득했고 말투는 온화하며 따뜻함이 배어났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신뢰와 존중이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계획하고 점검하며 철저히 약속을 지키라는 그의 조언은 실천으로 이어졌고 회사는 안정적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평화가 바깥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김 대표님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 그리고 그것이 주변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의 동반자를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지혜 님입니다. 박지혜 님은 몇 년 전 회사를 떠나 카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꿈을 품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혜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며 가게를 열고 고객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의 매출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박지혜 씨는 자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왜 나는 잘 안 될까? 라는 의문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자기 비판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자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홀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날 박지혜 씨는 자신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느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다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지혜 씨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며 고객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가게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카페에 오는 손님들은 그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상의 경험을 얻었고 박지혜 씨는 그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카페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과 작은 친절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결국 저에게 큰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혜 씨는 이제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 변화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있습니다. 작은 변화, 그것은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두 분 선생님처럼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는 내면의 동반자가 외부 세계에 얼마나 큰 힘과 평화를 전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하루 10분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위대한 동반자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24강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돈과 부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돈과 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깊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과 부를 이야기할 때 마음 한켠에 불안과 조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조급함을 내려놓고 삶의 지혜로 돈과 부를 바라보는 두 분의 지성인의 인생 여정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김영호 교수님입니다. 김 교수님은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며 평생을 연구와 교육에 바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아왔지만 늘 성급한 결정을 경계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첫 번째 투자 경험은 30대 초반, 당시 주변에서 빠르게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에 흔들려 무리한 주식 투자를 했던 기억입니다. 그 결과는 실패했고 큰 손실을 경험하면서 그는 돈과 부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교훈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김 교수님은 자산 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투자에 앞서 철저한 분석과 신중함을 바탕으로 행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 신문과 투자 관련 서적을 읽고 재무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과 부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노력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임을 확신한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후학들에게 조급함을 버리고 자기 자신과 자산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김 교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금융 성공담이 아니라 인생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관한 귀중한 교훈입니다. 결국 돈과 부는 성급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갈 때 비로소 나에게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조급함에 휩싸이지 마시고 내면의 성찰과 신중한 준비를 통해 부를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돈과 부는 삶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는 그 과정을 통해 얻는 평안과 지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박호영 선생님입니다. 그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평범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간직했고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갈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큰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잇따른 실패와 손실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은 돈과 부는 조급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꾸준한 노력이 쌓인 시간의 결과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작은 일상부터 차근차근 자신을 다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새벽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자산 관리와 투자 지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학원 운영에 더욱 집중하며 학생들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쌓이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돈과 부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부를 쫓기보다는 자기 삶을 존중하며 가꾸는 것이 진정한 부를 만드는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인문학 강연을 하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부는 결코 성급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급한 태도는 부를 더 멀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충실하고 그 일에서 성실히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를 쫓아가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돈과 부는 결코 서두른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급함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자원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25강의 주제는 방황의 시간과 완성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서 누구나 겪는 방황의 시간과 그 시간을 지나 마침내 완성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종호 박사님입니다. 그는 국내 유수대학에서 사회학을 연구하며 수십 년을 학문에 바쳐온 분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님도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20대 후반 그는 여러 번 전공을 바꾸고 일과 공부 사이에서 갈등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비교에 휩싸여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초승달이 차츰차츰 보름달이 되는 자연의 이치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지금은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방황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준비와 성장의 과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박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고 걸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 동료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강의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잡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순간 방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초승달이 차츰 보름달로 완성되듯 우리 각자의 삶도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 속에서 매일을 행복과 긍정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김기훈 교수님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내가 정말 원하는 삶에 대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방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여러 분야를 탐색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의 진로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기대와 부담을 느끼며 깊은 좌절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수님은 우연히 산책 중
마주친 초승달을 보며 문득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초승달이 시간이 지나 보름달로 완성되듯 나의 인생도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을 뿐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다. 이 생각은 그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교수님은 방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만의 학문적 길을 천천히 만들어가며 진심으로 학생들을 돌보고 연구에 몰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셨고 자신의 인생이 점차 빛을 발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인생의 완성은 조급함이 아닌 인내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승달이 보름달로 완성되듯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과 주변을 사랑하며 긍정의 빛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분 교수님처럼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들조차 결국에는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큰 완성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큰 목표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보름달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더욱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방황이 끝날 때쯤 우리는 그 방황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26강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긍정적 생각 습관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의 신비로움과 그 안에서 긍정적 생각 습관을 기르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열린 마음과 포용임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박성호 선생님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중견출판사 편집장으로 일하며 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분입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은 낯선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청년 작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청년은 사회적 소외감과 실패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박 선생님은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그를 진심 어린 관심과 포용으로 맞아주셨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체감하셨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도 연결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담대한 사랑과 포용을 베푸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지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도 좁은 시야를 벗어나 크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셨고 이를 강의와 글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낙천적인 태도와 포용심이야말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성장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핵심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모든 사람과 상황에 담대한 사랑과 긍정의 시선을 두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더 넓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열린 마음과 사랑은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김연수 선생님입니다. 김연수 선생님은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기를 북돋우시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이십니다. 김연수님은 직장 내 여러 갈등과 불만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여 있다는 생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특히 한때 심한 갈등으로 멀어진 두 동료를 화해시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당시에는 두 분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셨기에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연수님은 낙천적인 마음과 넓은 포용심으로 두 분의 입장을 하나하나 듣고 존중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처한 환경과 감정을 차근차근 풀어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결과 두 동료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연수님께서는 인간관계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이어지는 신비로운 연결망임을 몸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시야를 좁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담대한 사랑과 포용으로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김연수님처럼 긍정적인 생각 습관과 넓은 마음으로 일상의 관계들을 대한다면 인생의 풍요로움을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사랑과 포용으로 타인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두 분 선생님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가며 살아간다면 더 많은 기회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긍정적인 태도로 풀어가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길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큰 기적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27강의 주제는 혼자서 걷기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박한 일상의 한 걸음, 혼자 걷기가 어떻게 우리 삶에 깊은 울림과 긍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김수현 선생님입니다. 오랜 시간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시며 수많은 제자를 키워내셨고 은퇴 후에도 여전히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김 선생님은 어느 날 문득 복잡한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자 혼자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발걸음만 옮겼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걷는 것만으로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아침 산책길에서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발견하셨고 그 작은 순간이 선생님의 하루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 김 선생님은 걸음을 늦추며 주변의 변화를 눈여겨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꽃망울이 피어나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땅 위를 스치는 작은 벌레들까지 눈에 담으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길, 똑같은 시간에 걸으면서도 그 속에서 매일 조금씩 다른 생명의 움직임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삶도 이와 같구나. 바쁘고 복잡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일 새로운 빛이 비친다는 사실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꽃잎이 피고 지는 자연의 리듬 속에서 선생님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시 한번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걷기의 힘은 반복과 관찰에 있습니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변화를 포착하는 눈을 키우고, 관찰은 마음의 문을 열어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합니다. 김수현 선생님처럼 일상의 소소한 걸음에서 우리 모두가 희망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한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김영수 선생님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 앞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마음속으로는 항상 더 나은 내일을 꿈꾸었지만 그 꿈은 늘 그저 막연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듯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한 편의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시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어제와 달리 한 걸음 더 오늘을 살았으니. 이 시를 읽고 나서 김영수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내일의 행복을 기다리며 오늘을 소홀히 여겼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놓쳤던 자신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 자신에게 작은 다짐을 하나씩 더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더 감사하며 조금 더 느긋하게 살아가자. 그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길을 걷다가 봄바람을 느끼고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영수님은 더 이상 언젠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오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의 여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바쁘게만 살아가며 작은 변화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나무처럼 묵묵히 자라가는 자연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맞으신 여러분께서도 혼자 걷기를 통해 자신만의 평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꽃망울이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28강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행복을 위한 봉사활동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봉사활동이라는 주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박명호 교수님입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문뿐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깊은 열정을 쏟으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캠퍼스와 사회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박 교수님은 평소 산책을 즐기시는데 어느 날 캠퍼스 일주 도로를 걷다 무심코 버려진 비닐과 마스크, 휴지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캠퍼스에는 이미 여러 구역별 청소 담당자가 있었기에 깨끗해지리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 버려진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박 교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움직여야겠다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 없이 그저 내 일터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매주 휴지를 줍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직접 손으로 쓰레기를 줍고 나니 마음이
마음이 환해졌고 캠퍼스가 한결 더 푸르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즐겁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봉사활동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처럼 내 공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작은 실천이 모여 공동체 전체를 바꿔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송미정 선생님입니다. 송미정 선생님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출근길에 오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의 출근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입니다. 송미정 선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출근길에서 마주치는 할머니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송미정 선생님 다니는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항상 꽃을 가꾸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송미정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꽃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나누는 꽃 한 송이가 하루를 밝게 만들죠. 미정 씨는 그 말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 한 송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그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송미정 선생님은 할머니가 꽃을 나누는 것처럼 작은 배려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녀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는 평소에 잘 마주치지 않던 동료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미정 씨, 아침마다 길에 쓰레기를 줍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도 그런 작은 배려를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 말을 들은 미정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미정 씨는 결코 큰 기대나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핵심은 기대 없는 봉사활동의 가치입니다.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바꾸고 그 손길을 내밀 때 우리 마음도 더 큰 기쁨과 평화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실천하는 봉사활동이 여러분 삶에도 깊은 행복을 선물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무수히 많은 기회를 만납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그 배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송미정 선생님의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작은 기쁨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활동은 우리의 작은 마음에서 출발해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를 만듭니다. 두 분 선생님처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29강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행복하게 나의 인생 이렇게 살고 싶다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김태훈 박사님입니다.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시면서 인간다움과 사랑의 의미를 학생들과 나누어 온 분입니다. 김태훈 박사님은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과학 기술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경제는 풍요로워졌지만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외로움과 불평등,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날따라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박사님께서는 답을 찾기 위해 매일 아침 산책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자신과 마주하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착한 사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다는 소망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김 박사님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사랑과 배려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타국의 이방인에게도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삶은 진정 존경받는 인생으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으로 나와 타인을 잇고 더 나아가 세상과 연결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좋은 인생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며 모두가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시는 박은진 선생님입니다. 박은진 선생님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늘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손에 쥔 낡은 장난감을 보고 문득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세상은 눈부신 기술과 경제 발전으로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착한 사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은 그녀가 그간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힘을 얻은 결과였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눈길을 건네며 말 한마디에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은진 선생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 실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무리 쌓여도 외로움과 소외는 사라지지 않음을 알기에 매일 만나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작은 행동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세상이 더 밝아진다는 신념으로 박은진 선생님은 오늘도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사랑과 배려가 있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존경받고 기억되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두 분 선생님은 작은 행동으로 그 행동이 점차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작은 사랑이 어떻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반드시 큰 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두 분 선생님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주변을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동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랑은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작지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작은 친절과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작은 사랑을 나누는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제30강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는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삶의 여정에서 만나온 모든 인연과 경험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김선영 선생님입니다. 김선영님은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시고 오랜 기간 사회교육
교육기관에서 강의와 봉사활동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받은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데 집중하며 감사의 힘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김선영님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40대 초반에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삶의 본질을 되새기셨습니다. 과거의 시련은 오늘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하시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삶이 준 시련이 자신을 성숙시키고 더 넓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시간과 경험이 있었기에 현재의 나를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과 가족, 친구, 그리고 인생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김선영님께서는 우리 삶은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라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새해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역할을 다하며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서며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김선영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사회운동가이자 인문학 강사로 활동 중인 박민수 선생님입니다. 박민수님은 바쁜 도시 한복판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통해 희망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길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가족을 잃고 상실감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슬픔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내 삶을 빚어냈다는 박민수님의 말처럼 그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마주하며 그것들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선물임을 믿으셨습니다. 박민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과 만남에 감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고. 가족, 친구, 이웃, 지금까지 만나온 모든 이들의 존재가 오늘의 자신을 있게 했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박민수님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바람, 시간의 흐름조차도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과거의 시간과 경험에 감사하며 주어진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경험은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성장하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박민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시련 뒤에 숨은 긍정의 힘과 감사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도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날의 시간과 경험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더 큰 희망과 기쁨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감사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새해의 아침,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감사의 씨앗을 심어 새해에는 더 큰 행복과 성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해의 기쁨과 번영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축복과 기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